새벽 5시.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아내 유나와 딸 서우가 잠든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회사로 향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광고기획사 이사라는 자리는 책임감만큼이나 무거운 시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믿었으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유나가 책을 읽다 잠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정원 가꾸기의 모든 것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에는 몇 장의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우리 집 마당을 그린 듯한 그림 위에 꽃과 나무들이 색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요즘 정원에 관심 있어? 다음날 아침 유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생기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뭔가 해보고 싶었어.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42의 아내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를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13살 서울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낸 10년. 그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다음 주부터 유나는 정원 만들기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흙을 파고 잡초를 뽑는 단순한 일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우리 마당에서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이쪽은 강성우 씨야. 이번에 정원 좀 도와주실 분이셔. 평상복 차림으로 무릎까지 흙이 묻은 청바지를 입은 그는 40쯤 되어 보였다.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기초 작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그가 우리 가정에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마당은 조금씩 변해갔다. 메마른 흙바닥에 이제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훈이 만든 나무 벤치 위로 덩굴식물이 타고 올라갔다. 유나도 변해갔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더니 짧게 자르고 다녔던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기 시작했고, 정원 일을 하는 날이면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정원사 아저씨가 엄마한테 꽃 이름 알려주는 거 봤어. 어느 날 저녁 서우가 내 방에 찾아와 말했다. 13살 딸의 눈에는 어른들도 놓치는 것들이 보이는 법이다. 그게 왜? 그냥 엄마가 웃는 거 본 지 오래돼서.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유나의 웃음소리가 희미해진 것은, 아침마다 침묵 속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마다 피곤한 기색으로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된 것은, 그날 밤 늦게 퇴근하던 나는 마당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조심스레 다가가니 유나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아직 안 자? 내 목소리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수첩을 닫았다. 좀 이따 들어갈게. 오늘 심은 꽃들이 걱정돼서. 다가가 보니 새로 심은 작은 꽃들이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유나의 수첩에는 꽃 이름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꽃은 햇빛보다 사람의 기척에 반응한다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더 잘 피어난다고.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유나가 정원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마치 그녀가 그동안 무언가에 목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요즘 정원 일이 재밌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오랜만에 보는 빛이 돌았다. 성우 씨가 식물은 말을 못해도 다 듣고 있대. 그래서 가끔 이야기도 해준다고. 성우,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편안해 보였다. 지치운, 언제부터 그녀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게 된 걸까? 식물한테 무슨 얘기를 해?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묻지 않았으면 해.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거리감이 느껴졌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일상이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유나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감지하기 시작했다. 정원사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아침부터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커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고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갔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나는 이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피어난 것은 꽃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것을. 정원사 성우가 우리 집에 드나든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엔 주 이틀이던 방문이 어느새 주 3일로 늘어났다. 마당에는 이제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유나의 마음속에도 뭔가가 자라고 있었다. 출근길, 마당에 나와 있는 유나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지 작은 나무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유나는 식물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원에만 한정된 변화가 아니었다. 집 안에는 작은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식탁 위에는 항상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들른 마트에서 와인을 한 병 샀다. 오랜만에 아내와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마당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정원 쪽으로 걸어가니 유나와 성우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 흐르는 친밀함은 감출 수 없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들려왔다. 가볍고 맑은 결혼 초에 자주 듣던 그 웃음. 발걸음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와인병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서우는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문을 살짝 열자 딸이 이어폰을 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일찍 왔네. 고개를 끄덕이며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꽃잎으로 만든 책갈피가 놓여 있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야? 정원사 아저씨가 엄마한테 만드는 법 알려줬대. 뭔가 목구멍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딸의 책상 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침대에 앉아 서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성우 씨는 어떤 사람 같아? 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조용한데 웃을 때 눈이 반짝거려. 엄마한테 꽃 이름 알려주면서 이야기도 들려줘. 전생의 식물이었대. 아이의 말에서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호감이 묻어있는 듯했다. 이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늦게 유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에게서 흙과 허브향이 났다. 내가 샀던 와인병이 그대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같이 마실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을 따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잔을 마시고 나서야 용기를 내물었다. 정원 일은 잘 돼가?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이라는 듯. 성우 씨가 많이 도와줘. 식물이랑 대화하는 법도 알려주고. 곧이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허브의 종류, 계절별로 피는 꽃, 달빛을 좋아하는 식물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성우 씨가 말하길이라는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끼어 있었다. 그 사람이랑은 정원 얘기만 하는 거야?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요즘 내가 달라 보여서. 유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느껴졌다.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메시지함에는 성우 씨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다. 대부분 정원 관련 내용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번져가고 있었다. 오늘 들었던 음악 제목 보내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책 정말 좋더군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이미 우리 부부 사이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관심, 경청, 공감. 그것은 육체적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외도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우가 아침을 먹다 말고 물었다. 아빠,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이지 않아?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우는 또래답지 않게 깊은 눈빛으로 덧붙였다. 근데 왜 아빠는 슬퍼 보여? 서우의 질문이 마음속에 박혔다. 왜 아빠는 슬퍼 보여? 내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을까? 아니면 13살 딸의 예민한 감각이 아버지의 불안을 읽어낸 것일까? 그날부터 나는 유나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예전에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챙겨 바르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옷차림이었다. 정원 작업을 위한 편한 옷이라지만 왠지 모르게 세련된 스타일의 작업복을 골랐다. 요즘 왜 이렇게 정원사랑 시간을 많이 보내? 어느 날 아침 참지 못하고 물었다. 유나는 차 마시던 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갑자기 그게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원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가 봐. 유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풀렸다. 식물은 인내를 가르쳐. 당장 결과를 바라면 안 되거든. 천천히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그 말이 단순히 식물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을 빗대어 말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계산대 앞에서 문득 시선이 마당 보안 카메라 앱으로 향했다. 몇 달 전 설치한 것인데
바쁜 일상에 잊고 지냈던 앱이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열었다. 오후 시간, 마당에는 유나와 성우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성우가 유나에게 책을 건네는 순간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다.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 표정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유나가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동작에서 친밀함이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계산을 마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마당은 비어 있었다. 유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우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마당 보안 카메라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들. 처음에는 단순한 정원 작업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져 갔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업 후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잦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날이 있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둘이 급하게 정원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영상 속 시간은 약 20분.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휴대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충전기에 꽂혀 있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성우와의 메시지는 이제 거의 매일 오갔다. 정원 관련 내용을 넘어 일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했다. 음악, 책, 영화 추천, 때로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이야기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졌다.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모라니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도 편하게 잘 잤어요. 마음이 편하다니. 내 옆에서 자면서 다른 남자 덕분에 마음이 편했다는 말이 가슴을 찢었다.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나니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어제 읽어주신 시 정말 좋았어요.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시를 읽어주다니. 언제? 어디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감을 잃게 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사진 갤러리로 향했다. 최근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 정원이나 식물 사진이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성우의 옆모습,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실루엣. 셀카는 아니었다. 누군가 멀리서 찍은 듯했다. 유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모습,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한참을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친밀감인지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퇴근 후 서우의 방을 살짝 노크했다.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서우야,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뭔데? 엄마가 요즘 정원사 아저씨랑 있을 때 어떤 것 같아? 서우는 만화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 마당에 누가 오면 웃음이 달라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른들도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변화를 13살 아이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야? 서우는 조금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냥 평소엔 웃어도 눈이 안 웃는데 정원사 아저씨랑 있을 땐 눈도 같이 웃어. 마치 예전에 아빠랑 있을 때처럼.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서우가 손을 내 팔에 얹으며 말했다. 근데 아빠,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외로웠나 봐. 13살 딸의 입에서 나온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화살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내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느꼈을 소외감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그날 밤 한참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옆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는 유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육체적인 외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다. 유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으고 고민한 끝에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지낼 수 없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휴가를 냈다. 15년 직장 생활 중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휴가를 쓴 적은 없었다. 팀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날 오전
성우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유나를 불렀다. 서우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부엌에서 커피를 2잔 내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휴가에 대해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다. 너에 대해, 아니,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혹시 너 누군가한테 감정 준 거야?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부인하는 말이었지만 어조는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성우 씨 말이야.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지? 유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해방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유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선을 넘진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마음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다. 손에 쥔 커피잔이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져 내려놓았다. 언제부터? 유나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엔 그저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정말 보는 사람이 생겼어.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파고들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느껴졌다. 성우 씨는 뭐라고 하는데? 너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상상하기 싫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도 조심했어. 우리 둘 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싱크대 앞에 섰다. 등을 보인 채 말했다. 그래서 난 뭐야? 너한테 그냥 집 지키는 게? 단어 하나하나가 내 입에서 쓰디쓰게 흘러나왔다.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내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방식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이제 어쩌자는 거야? 내 질문에 유나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모르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성우 씨는 다시 안 받을게. 정원은 내가 혼자서.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성우가 약속 시간에 맞춰온 것이다. 우리 둘 다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벨소리가 울렸다. 가서 만나봐. 내 말에 유나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금? 그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몇 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더 이상 오지 않기로 했어.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익혔다. 무언가를 잃은 듯한, 그러나 동시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만 흘렀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다. 우리 이혼할 거야? 유나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흘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혼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 제안에 유나가 놀란 듯 쳐다보았다. 아마 더 강한 분노나 이별을 예상했던 모양이다. 정말? 서우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 유나의 외로움, 서우의 성장,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관계도 잘라내야 할 가지가 생긴 것 같아. 정원 은유를 사용하자 유나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치기. 모든 식물은 가끔 그게 필요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다. 서로의 상처와 기대, 실망과 희망에 대해 정훈이라는 사람과 유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두 명의 어른으로서. 대화가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서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면 우리는 이제 막 그 길에 발을 디딘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다.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성우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유나는 혼자서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첫 일주일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다. 우리는 기본적인 대화만 나누었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잤다. 서우는 어른스럽게 상황을 이해했다. 13살 딸아이는 어느 날 저녁 내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아빠, 괜찮아? 그 질문 앞에서 강한 척할 수 없었다. 서우는 내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뒤바뀐 듯한 순간이었다. 엄마도 많이 울었어. 화장실에서 몰래. 서우의 말은 내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다.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유나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결심한 대로 부부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조금씩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성우에게 느꼈던 감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원사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진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요. 상담사는 묵묵히 들어주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나가 왜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정말 서로를 원하는지.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날, 유나는 주차장에서 내게 말했다. 그날 성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당신의 말 덕분에 저는 저를 다시 돌보게 됐어요. 이젠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간결하지만 명확한 작별 인사였다. 유나는 메시지 아래 성우의 답장도 보여주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 감정의 선을 넘기 전에 서로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기로 한 것이다. 왜 보여주는 거야?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었으면 해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보낸 그 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은 친밀감을 주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유나는 조금씩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던 그녀가 문득 말했다.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헌신했는지. 나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그 새벽 출근, 주말 업무,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였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화려한 칭찬 뒤에 숨어있던 허상보다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준 진짜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무언가가 목구멍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말로는 사랑한다 속삭이면서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보다 말없이 곁을 지킨 사람이 진짜였어.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반성할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나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 경제적인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우리의 대화는 이제 더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까 해. 서우도 함께.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좋아, 내가 도울게. 정원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유나의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서우는 자신만의 작은 구역을 맡아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나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성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점차 우리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갔다. 유나가 알려주는 식물의 이름과 특성들, 서우가 발견한 작은 곤충들, 내가 만든 조잡한 새집까지. 상담 3개월 차,
심리 상담사는 우리에게 재결합 의식을 제안했다.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다. 유나와 나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당연히 정원이었다. 그날 아침, 서우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유나와 나는 작은 화분과 씨앗을 준비했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마당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다. 어떤 씨앗을 심을까? 유나가 물었다. 나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뭐야? 로즈마리야. 기억과 사랑을 상징한대. 로즈마리. 그 이름이 적절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식물. 함께 씨앗을 심으며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아닌 내가 나를 잃어버렸던 거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어리석음. 이제는 알아.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살며시 얹었다. 흙이 묻은 그 손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 둘 다 길을 잃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로즈마리를 심은 자리에 물을 주며 유나가 말했다.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기다릴게. 내 대답에 유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뿌리를 지켜볼 뿐이다. 상처 입은 정원에서 새롭게 피어날 꽃을 기다리며.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